예, 이번 얘기는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. 10대 여고생이 아파트 7층에서 투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, 김 박사님? 그러니까 9일 새벽이에요. 9일 새벽에 예. 인천 구월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예. 17살 먹은 여고생이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한테 뭐 유서 비슷한 어떤 그 SNS 문자를 그 카톡 예. 그 보내고 또 담임 선생한테도 좀 장문의 어떤 그 문자를 보내고 7층에서 투신을 했어요. 예. 투신을 했는데 다행히 그 아래층 저 현관 쪽에 설치되어 있는 아치형 플라스틱 그곳으로 이제 그 추락하는 바람에 지금 뭐 중상이지만 생명은 건진 상태에 지금 예. 있는데 예. 그 내용인즉슨 그 이제 문자의 내용인즉슨 이제 자신을 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왕따시키고 그 모멸감을 주는 그 어떤 욕설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이게 근데 부모님들도 그 SNS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딸을 막 찾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왔던 다른 모양이에요. 학생들은 계속 네. 그런 식의 어떤 그 안 좋은 내용의 네. 이 카톡을 보냈던 모양이죠. 그때도 사실은 부모님한테 주모님이 그런 얘기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? 딸인데 귀한 딸이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찾고 있는 도중에도 이제 그 실명으로 거론됐던 4명은 또 조롱과 비아냥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왔었거든요. 막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부모님도 많이 놀랐을 거고 뭐 이게 저 진상을 좀 조사를 좀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채팅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모욕이라든지 그런 왕따, 따돌림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근데 사실 저는 옛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뭐 70명씩 들어가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 그 많은 학생들을 담임 선생님이 일일이 다 관리하기도 힘들고 학교에서 그걸 일일이 다 어떻게 다 체크해 보기도 힘들 텐데 지금은 사실은 30명에서 40명 사이 예, 아닙니까? 그렇다면 사실 물론 힘은 드시겠지만 조금 관심을 가시면 아이들의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생님도 어떤 문제가 책임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. 사실은 70명이라도 다 알고 있었어요. 저희도 뭐 60명 정도 됐었는데 저는 몰랐던 것 같은데.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. 학생들 하나하나를 알고 있었고 이 정도면 뭐 30명을 떠나서 또 애가 요청을 했었거든요. 요청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의 깊게 살펴봤어야 되고 막 그런데 결국은 선생님뿐만 아니고 학교도 지금 이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학기 초부터 학교에 자주 안 나오는 일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아이가 초기 우울증 증세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. 멍한 곳을 본다던가 좀 우울해한다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관심 있거나 배려를 충분히 받는 교실의 아이들이었으면 선생님은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학생 1대1 면담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그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것을 목격한 다른 아이가 그런 피해 사실을 알려줬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선생님이 조금 아이의 관찰이나 관심과 배려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 1대1 꼭 면담 물론 해야죠. 근데 안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학생들이 그래도 좀 많이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 단적인 예로 제가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과목 중에 한 과목은 185명이 들었어요. 근데 저는 그 과목에 있는 우리 과 애들이니까 학생들이니까 이 되도록이면 이름을 다 외우려고 했습니다. 185명 외우는 거 그거 장난 아니에요. 근데도 되도록 다 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대학생들한테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그런 거거든요.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실제로 학생들이 달라져요. 그러면은 지나간 말로 너 왜 지난 시간에 빠졌냐?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거든요, 사실은. 그러니까 그런 좀 관심을 줬으면 저는 훨씬 좀 더 지금 상태보다는 나은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. 맞는 말씀이에요.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만일 그 선생님을 엄청나게 신뢰를 했다면 이 학생이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겠죠. 선생님한테 자신의 애로사항을 토로할 수 있었겠죠.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. 근데 이 가해 학생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?
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새 SNS 그 단체 우리 소위 말하는 카톡 그게 근데 거기서 그거 문제 많이 일으켜요. 일이 좀 많이 일어나는데 서울대 그 예, 카톡방에서도 문제 났었지 그렇죠. 않습니까? 고려대학교 단톡방에서도 그렇죠. 문제가 났고.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8명, 뭐 10몇 명이 문제인데 여기 지금 4명, 5명이 아마 카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전파 가능성으로 봐서 뭐 모욕죄라든지 근데 뭐 확실한 거는 협박 같은 거는 가능할 걸로 또 보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학교 폭력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. 학교 폭력 그런데 보면 이런 모든 왕따 이런 것들을 폭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. 막 학교에서 어떤 그 따돌림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징계라든지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. 학교폭력법에 의해서 퇴학 처분이나 전학 처분 정도는 그렇죠. 이루어질 사안으로는 보이는데 워낙 그 가해자들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뭐 모욕죄라든지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는 굉장히 미약할 거라서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상해를 입은 사건인데 피해 학생의 책임은 또 무릅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 더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예. 사실 저는 이제 뭐 이런 일이 어제 오늘 뭐 일어난 건 아니고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. 근데 요즘은 이제 정말로 과거와 다르게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젊은이들이 어린 학생들이. 그래서 그거 나와 중요한 차이를 얘기야. 인정해야 되는데 상대방의 그거 중요한 얘기. 그걸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비위 학생이라든가 폭력 서클에서 이렇게 왕따를 시켜서 어떤 특정 학생을 괴롭혔지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아주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 명을 이렇게 좀 자기와 좀 다르다 그러면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좀 변해가는 이런 세태도 하나 꼬집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좀 실제로 들어요. 사건 중에 SNS가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걸 듣기 싫기 때문에 탈퇴를 하면 또 불러들이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죠. 나가면 또 불러들여가지고 투명인간 취급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아니면 이제 그 자음만 써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하죠. 뭐 바보라면 비읍 이렇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놀리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법적으로도 서울대 사건도 일어났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. 뭐 법원에서 이 판단한 바도 없기 때문에 단순한 전파 가능성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관련해서 어떤 입법 대책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단계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너무 기계가 발달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 이게 더 많이 합니다. 저는 말을 안 하는데 이거 맨날 하거든요. 저만 해도 대화는 안 하고 이걸 맨날 방송을 하기 몇 개를 때문에. 하시는데 말을 안 하세요. 여기서만 말하고 네. 집에서 말 안 하고 계속 이걸로 하는데 결국 이게 의사소통 수단인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라든지 규제는 사실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하. 그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경찰이 개입하는 걸 상당히 꺼려하고 꺼리죠. 또 사실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. 아이들 이거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학교 자체 내에서 어떤 그 정화 기능에 의해서 처리되기를 바라거든요.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나가면 정화 기능이 제대로 조금 작동을 그렇죠. 못했다는 이 거죠. 정도라면 좀 문제가 예. 있죠. 예. 사실 강 기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. 우리 사회는 이 다른 거를 못 보는 것 같아요.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비단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게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